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추가 상승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금융위기로 최저점을 찍은 지 1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역시 장 초반에는 이런 뉴욕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추가 상승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6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6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수급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800억 원 이상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7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47억 원가량의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1,116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우세한 가운데 섬유 의복업종과 화학업종, 음식료품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그밖에 의료정밀업종이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 통신업종 그간 이틀째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도 1%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수창고업종과 보험업종, 유통업종, 금융업종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한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조정받으면서 78만 원 선에서 내려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철강주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6.1%나 올랐던 포스코는 5거래일 만에 오늘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멈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제철도 오늘 소폭 내리면서 2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가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고 KB금융이 오늘 1.5%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4% 강한 모습입니다. LG그룹 1등주 자리를 내줬던 LG전자가 상승 반전하면서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LG전자는 구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타업체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강세입니다. 1.1% 오른 2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KT가 1.7% 하락하면서 46,900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점화되면서 사흘 만의 강세 흐름인데요. 하이닉스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SK에너지가 2.6% 급등 모습 보이고 있고 LG가 1.6% 강세입니다. 반면 NHN과 삼성화재는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외환은행의 강보합권, 기아차는 0.9%,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2.24% 상승한 38,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모습이네요.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슈퍼 항체 개발 가능성이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셀트리온은 어제 다양한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독감 항생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시험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승에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K 브로드밴드가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연일 강세였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4% 하락세입니다. 메가스터디가 4% 내리고 있고 소디프신 소재 역시 2%대로 비교적 강한 하락 조정받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1.2%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2.3%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1%대로 조정받고 있고요. 게임지 강세의 흐름에 이어서 오늘 SK컴지 역시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1.8% 오름세고요. 에이스디지텍, BHI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멜파스와 인터파크가 오늘 3%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수급상으로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동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전체적으로 전망치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거나 또는 매수 강도가 약화될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네, 오늘 업종별로는 지는 않은데요. 테마별로는 테마주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통신주는 그간 이틀째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오늘 특징주, 업종별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업종이나 또는 테마별로 뚜렷한 상승이나 또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1660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IT나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뚜렷한 매수세가 부재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코스닥 시장 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정말 단순한 꿈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으로는 시장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3월 금통위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 차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내일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들어서 맞게 되는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현재 매도 차익 잔고는 급증했고 매수 차익 잔고는 역사적인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매수 차익 내지는 프로그램의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베이시스가 빠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차익 매수가 유입되기보다는 장중 유출입이 반복되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은 정강 후약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내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방향을 잡을 만한 특별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도요타의 약세를 배경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0.08% 하락한 1,559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소폭 오르고 있었지만 현재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거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증시는 어제 1% 이상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현재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콩 증시 어제 1% 이상 상승했었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입니다.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중국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약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죠. 예,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12% 하락한 3,06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조정 정책을 당분간 내놓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종들의 강세가 어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특별한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간망 심리 속에서 지수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종합주가지수 0.13%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펀드들은 중국 본토 지수에 따른 강세장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해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양해 관련 테마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사모펀드들은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수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A주의 신규 계좌 개설수 또한 10주 내 최고치를 달하는 모습 보이면서 신규 계좌 개설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2,900을 지지받고 지금 3,100선까지 내외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기보다는 3,00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3,000과 3,100선의 박스권 기조가 당분간 이어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그리고 출구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의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상을 했던 것은 기관들의 대출 규모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금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세계가 동조화에 따른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단순히 중국만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나타낼지 여부에 따른 금리 인상의 시기를 맞추겠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를 7조 5천억 위안으로 예상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금 위안화 대출 규모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2월달 위안화 대출 규모 예상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감소한 7천억 위안으로 발표가 났었는데 결국 1년 동안 7조 5천억 위안의 정도의 대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또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증시의 안정적인 움직임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금리 인상 시장에서의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동조화 현상 속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났을 경우에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하락 마감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전장을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일본에서는 몇몇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좀 지루한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8% 하락한 1,559포인트대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장 시작 전 주요 지표의 발표가
발표했었는데요. 2월 기업 물가지수가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1월 기계 수준은 전월비 3.7% 감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계 주문이 감소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 경제 회복 국면이 조금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신형 매입 잔고 또한 2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시장에서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했던 1500선 내 부근의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만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일본 경제에 따른 회복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15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큰 눈으로 전국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부산항의 선박 입출항이 차질을 빚는 등 물류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례적인 3월 큰 눈에 부산은 풍랑주의보까지 겹쳐 부산항 도선 서비스가 중단돼 10여 척의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고 정박 중입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지역은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일부 학교가 휴교하고 상간마을 시내버스는 단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3cm 이상의 눈이 내린 서울에서도 한때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까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지만 동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과천청사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입지, 물류, 건설 및 건축,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를 기업환경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5월에 물류, 6월 건설 건축, 9월 입지 및 외국인 투자 분야의 세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장 건설 등의 애로를 겪는 환경 입지 규제 등을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제3자 물류시설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관련 부담금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116%로 유럽연합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조세 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 채무 규모도 증가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0.7%임을 고려할 때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조세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GDP 대비 21%를 넘어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3곳 중 1곳가량은 올해 인턴 사원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자코리아는 최근 매출액 기준 상위 4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9%, 142개사가 인턴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인턴 채용 인원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상반기에 각각 2,200명, 1,500명의 인턴을 뽑을 예정이며 현대기아차 1,000명, 롯데그룹 1,000명, STX그룹 600명, 두산이 3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포스코는 대기업 중 최초로 올해 신입사원을 전원 인턴십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654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0.5포인트 오른 51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중한 투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라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